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톤 선수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고, 지금은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러닝 클래스 러니도 주디 감독을 맡고 있는 권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산을 달리고 있으면, 아니면은 집 앞 공원을 달리고 있으면, 조금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무릎상에 뛰면 안 돼, 걸어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상한다는 그런 이제 오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본인의 체력 상태 그리고 근력 상태를 알고 러닝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골밀도도 높아지고 근력 상태도 좋아지니까 걷기가 편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러닝이 문화이기도 하지만 유행을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러닝 인구가 많아지면서 최소한의 부상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자세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영상 채널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체력에 따른 운동 강도 그리고 운동량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주법 안에서도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는 자세 를 찾아야지 돼요. 뒤꿈치 착지가 안 좋아요. 그럼 뒤꿈치 착지 하면은 어느 모든 사람에게 뒤꿈치 착지가 안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뛰고 있는 체중이라든가 뛰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중심 이동 방향에 따라서 뒤꿈치 착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중간 착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토 착지가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러닝에 정답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군더더기 조금 빠지고 어깨 상체 흔들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본인 체중과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뭐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면에서 발을 너무 많이 딛는 주법은 피해야지 되고, 그리고 무릎의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애써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중심축을 봤을 때 러닝은 앞으로 전진하는 운동인데 몸이 너무 뻣뻣하게 세워져 있거나 뒤로 상체가 너무 넘어가 있거나 이 상태인데 착지는 힐프 착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릎이나 허리 쪽에 과하게 체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상체를 조금 더 앞쪽으로 상체를 이동시키고, 너무 뒤꿈치 착지가 본인에게 수월하다 하면은 우선에 중심축을 조금 움직여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중심축을 움직였을 때 착지를 하면서도 자꾸 부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은 뒤꿈치 착지가 아닌 앞꿈치 쪽이나 아니면 중간 착지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하고, 발목을 과도하게 너무 스냅을 이용해서 하지 말고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햄스트링 근육을 써라 이렇게 조금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힐프 착지하면 다친다, 이렇게 요즘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체중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힐프 착지가 너무 많아서 저도 힐프 착지였고, 근데 이제 체중 이동이 되고 착지 신발이 러닝 기록을 위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힐프 착지를 자꾸 요하는 게 아니라 미드풋이나 포고 쪽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발목의 쓰임을 최소로 조금 시키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러닝화 가지고 있었던 부상과 지금의 부상이 조금은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호흡법도 결국엔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순환기 계통이니까 입과 코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편안하게 해라. 그리고 교과서에는 2번 들이쉬고 2번 내쉬어라 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행했을 때 다리 리듬도 맞지 않고 호흡법 신경 쓰다 보면은 상체도 많이 흔들고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평지를 걸었을 때는 매번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심박이 안 오르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근력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심박이 올라가는데, 그때 따로 뭐 호흡법을 달리 하지는 않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가 오늘 힘들었으면 그거를 계속 꾸준히 했을 때 한 달 뒤에는 평온한 상태가 되듯이, 러닝도 처음에는 걷기만 하시던 분이 살짝 움직이면은 심박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처음에 비강호흡과 구강호흡 중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비강호흡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이 장점으로 인해서 추천을 하고,
또 구강호흡을 또 추천하시는 분들은 스피드적인 면이나 원활한 호흡법 때문에 추천을 이제 하는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던 간에 숨이 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그냥 동시에 같이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가 러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마일리지가 생긴다면은 서로 얘기하면서 뛰는 평온한 상태에서는 비강호흡을 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강도가 높아졌을 때는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게 수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강하게 막 이제 심박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바로 멈춤을 하면은 이 근육 쪽에 오는 데미지도 있을 거고, 심장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서서히 바로 멈춤하는 것보다는 조금 서서히 멈춤을 하고 걷고 이런 식으로 휴식을 해주는 게 심장에 혈류 보내는 것과 근육을 보호해 주는 거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운동을 할 때는 남자 러너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것도 한 40, 50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 또래들 대부분이었어요. 뭐 그렇게 하는 인구들도 많지는 않았었고, 코로나 전에 크루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한참 활성화되려는 과정 속에 이제 코로나 있으면서 뭔가 주춤은 했었는데, 그 인원들 플러스 새로운 젊은 친구들의 유입, 이렇게 되면서 마라톤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처음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응원하는 문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응원도 좋은데 주로에서 뛰고 있는 러너들을 조금 보호해줘야지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느낌도 많이 받았었는데, 서울 마라톤 응원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응원하는 문화도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깔끔하게. 이 달리기를 바라보는 시민들,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그들이 바라보는 러닝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주로 뛰고 있으면 자기 가야 되는데 길을 건너야지 되고 되게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왜 막고 있냐라고 하면서 소리 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같이 응원하고 대단하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사실 러닝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지역을 이동해서 가면은 누가 뛰고 있으면 러너다라고 되게 반갑거든요. 근데 그 반가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좋아서 누가 떠밀어가지고 러닝을 시작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이 좋은 취미, 러닝을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좋아하는 마음을 끝까지 잘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성취를 해야지 되고 목표 달성을 해야지 되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같이 만일에 친구랑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벌써 10km 풀코스 완주까지 갔는데 나는 10km 완주하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나에게는 맞지 않은 운동이야. 그렇게 단정하면서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하다 보면은 느리지만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져뒀으면 좋겠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재미있게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주는 그 다름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외적인 거는 복장이지만 훈련적인 면에서는 겨울 훈련, 동계 훈련이 1년의 농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겨울 하면은 춥다는 생각과 몸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도 그렇고 근육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들도 작기 때문에 페이스를 너무 올려서 뛴다던가 너무 가격하게 뭔가 훈련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떤 체력 위주의 훈련법을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이제 봄에는 뭔가 이제 겨울에 크게 몸짓을 크게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하나씩 빼내면서 좀 더 가벼워지는 러닝 위주, 그러니까 스피드를 조금 올리는 운동이 되는 거고, 여름에는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유지, 내가 겨울 동계 훈련을 하고 봄에 만들어 놨던 스피드와 지구력, 체력, 그거를 떨어지지 않게 여름에는 잘 유지한다는, 운동 양으로 너무 무리해서면 안 돼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운동 시간 짧게 하고, 그렇다고 쉬는 건 아니고 조금 짧게 하면서 가고,
이제 가을에 우리의 그 겨울이랑 봄에 했었던 그 모든 에너지를 가을에 다 쏟아낸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스트레칭이 주는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에서도 그렇고 겨울에는 정적인 것보다는 가볍게 천천히 이제 예열을 하고 관절 가동 범위도 조금씩 넓게 가져가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기를 하더라도 달리기 페이스가 출발하자마자 목표 페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분, 15분 정도의 예열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페이스로 쭉 이어나가면 되는 것처럼 준비 운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의 마무리 스트레칭은 뭐 사계절 모두 똑같아요. 스트레칭은 그래도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해주는 게 좋고, 여름철에는 너무 뭐 습도도 높고 내 몸도 온도도 너무 높으니까 준비 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짧고 조금 강하게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봄, 가을은 뭐 겨울과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되고. 근력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나 2번 정도는 한다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을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근력 운동 해야 돼요, 부상 위험도도 낮아지니까 해야 돼요 라고 강조는 했지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을 하면서 효과, 결국에는 장거리 러닝을 하고 그 다음날 엄청나게 데미지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음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근력들이 그 나의 피로도를 다 풀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강한 운동, 조금 피로함이 남는 운동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끝나고, 조깅 뭐 50분 한다고 하면은 근력 운동에 한 20분 정도 투자를 뭐 6대4나 7대3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막상 당장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인정은 해요. 정말로 일하는 거에 지쳐 있는데 또 나가서 뛰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힘든데, 근데 그때 나가서 2, 30분 걷거나 살짝 뛰었을 때 오는 그 희열감이 엄청 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건강이 너무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자신감 없고 이러신 분들, 특히 저는 달리기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바람과 함께 나의 숨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내 발로, 온전히 내 힘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다 보면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충전이 되니까, 러닝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상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으신 분들, 달리기 하시면 스트레스 풀고, 혼자 하기 너무 막연하다 싶으신 분들 오시면은 그래도 뭐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고, 강도는 어떻게 옮겨 올라가면 좋고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분이 오세요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개인 레슨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운동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개인 레슨 의뢰가 와가지고 저는 10km인 줄 알았어요. 근데 풀코스더라고요. 3개월 만에 풀코스를 뛰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집안에 어르신이 신청을 해서 같이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도 하고 주위에 하고, 이 봄에 자기가 우연찮게 산책을 나와서 봤더니 서울에서 마라톤이 열리고 있어.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적어도 1년 정도라든가 6개월, 7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나가서 움직이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줘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령 5km를 뛰었으면 그 하루 쉬고 다음 날은 막 더 많이 뛰는 게 아니라 똑같이 5km를 뛰고, 2, 3주 동안은 좀 비슷한 강도로 가고, 5km 뛰는 것도 힘들면 걷다가 1km 뛰다가 걷다가 다시 1km 뛰고, 이런 식으로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고, 2주 지나면은 뛰다가 잠시 걷다가 뛰다가 잠시 걷다가 하면서 걷는 시간, 휴식 시간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한 달 안에는 5km 연결해서 뛰는 과정까지 가다 보면은 5km 뛰면 10km 뛸 수 있고, 10km 뛰면은 하프 뛸 수 있고
하프 뛰면은 이제 거기 안에서는 풀코스는 장거리를 의무적으로 해줘야지 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20km 뛰었다고 해서 풀코스를 무작정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훈련 과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장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가끔씩 2주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서 이제 풀코스 완주 목표로 가시면 돼요. 대회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날 음식들, 혹시라도 장이 탈날 수 있는 음식들은 안 먹는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생선회가 어떻게 보면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막 고기처럼 너무 과하게 소화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 추천을 하고요. 비타민 이런 거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먹으려고 애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크푸드 같은 거나 좋지 않다라는 것들, 밀가루 음식, 빵, 과자 이런 부분들은 안 먹었으니까 그 외에 그냥 일반식으로 뭐 단백질 보충으로 그렇게 해서 닭고기, 오리고기 좋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성, 불포화 지방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먹으려고 했었어요. 러닝 클래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제가 선수 생활 하면서의 꿈이었어요. 이 클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강압적이지 않은 조금 편한 분위기, 그 안에서 정말 러닝을 즐기면서 정말 잘하는 선수, 엘리트 선수로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사실 운동하면서 고통스럽게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러닝 클래스, 러닝 주제를 만들었는데, 선수 하려면 즐기는 거는 없어요. 독하게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더 재밌게 지금 이제 클래스를 하면서는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저한테 되게 크고, 추구하고 있었던 러닝 클래스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 기록을 세웠던 해가 1997년도거든요. 그래서 30주년 때 저랑 같이 춘천 마라톤을 같이 달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저희 팀들에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체력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저랑 헤어지지 않고 이 클래스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길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적이신 러너가 있나 봐요. 우비부터 해가지고 뭐 테이핑, 뭐 물, 그 다음에 에너지 젤 엄청 디테일하게 딱 나열해가지고 그게 이제 단톡방을 통해가지고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로 이 준비성이 철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짐을 챙길 때 숙소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다 지방을 대회를 나가니까 짐을 챙기고 마지막에 체크하는 게 레이스화 챙겼나? 유니폼 챙겼나? 시계 챙겼나? 요 정도거든요. 그것보다 막 더 챙기는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 뭐 콕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고, 되게 신기한 거는 번호표를 두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회 번호표를.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전날이라든가, 그때는 다 바느질로 또 했었어요. 핀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일은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또 입고 대회장으로 가니까. 지금 러닝 하시는 분들 딱 봤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결국엔 이 번호표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시 가지러 가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회 뛸 수 있는, 내가 신고 뛸 수 있는 신발, 그리고 대회 복장, 그리고 요 번호표, 뛸 수 있는 허락된 도구인 거잖아요. 너 뛰어도 되라고 허락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패스권이니까. 옛날 사람인데, 달리기 하면서 저희 때도 이렇게 꽂고 뭐 달리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이제 달고 달리면은 선배들한테 엄청 혼났고, 감독님도 오시면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꽂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 문화가 계속 성장해 갔고, 지금은 또 지도를 하고 있는 게 거의 베이스다 보니까, 제 운동은 뭐 가끔 하니까, 그랬을 때 요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배우러 오셨으니까 이렇게 자세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이제 음악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뛰면서 상대방의 발소리, 숨박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은 그거는 이제 같이 뛰는 거의 재미인데, 혼자 뛸 때는 들어도 되는데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걸 왜 듣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달리면서는 그냥 온전히 제 발소리, 숨소리 이렇게 듣는 거를 조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풀코스 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하나 내 몸을 느끼면서 뛰는 것하고 주위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뛰는 거를 좋아해요. 이번에 도쿄 때 사실은 주위의 소리는 그냥 흘러가는 바람 소리랑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땅만 보고 집중해서 갔지만 그래도 그냥 자연의 그 느낌들이 그냥 바로바로 와가 귀에 울리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요거를 듣지 않고 달리는 스타일인데 오늘 아침에 20km를 거의 가까이 달리면서 생각을 한 게 음악 듣고 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뭐 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 가끔 듣고는 달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뒤에서 오는 자전거 소리 뭐 이런 소리 못 들으니까 위험한 상황들이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안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가끔은 듣고 싶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저는 좋아하는 게 뭐 되게 빠른 비트의 댄스곡도 좋아하는데 잔잔하게 듣는 것도 좋아했어요. 마라톤에서 페이스 조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또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많으니까 초반에 쭉 밀어놓고 후반에 거의 걷다시피 페이스가 떨어져가지고 들어오면은 같은 기록이 나왔더라도 레이스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레이스 운영적인 면에서도 성공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페이스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도쿄 마라톤을 달리면서 마라톤 이제 기술들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달리고 있어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 번호만 알면은 체크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기록을 우리 팀들이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페이스가 들쑥날쑥하면은 그렇게 페이스 조절 잘하라고 하는 감독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목표가 그래도 한 3시간 40분, 45분에는 뛰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초반에 너무 막 무리해서 가지 말고 이 정도 선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발을 하고 뛰다 보니까 생각 이상의 페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이 컨디션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훈련 때도 내가 하지 않았던 속도였거든요. 이제 만약 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조금 힘들게 레이스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늦춰서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페이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직까지 시간은 되게 많이 지났지만 권은주 죽지 않았구나. 이 페이스 감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게 결국은 감각이거든요. 제가 저희 뛰시는 분들한테 시계 계속 보지 말라고 해요. 그냥 움직이는 손의 흔들림과 발의 착지와 전체적인 느낌을 리듬으로 생각을 하고 그 리듬감을 자꾸 머릿속에 익혀라. 그리고 6분 페이스 했을 때 체크를 해가지고 그 6분 페이스를 조금 지속을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서 이 6분 페이스가 정말로 내가 마음껏 6분 페이스를 요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5분 30초로 가봐라. 그래서 5분 40초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머릿속에 기억을 시켜라 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실제 평상시 훈련 안에서 자꾸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 몸에, 내 머리에. 그러면 몸이 먼저 기억을 해가지고 그 페이스를 유지해 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운동 누적 거리, 운동량, 그리고 무조건 하고 빨리 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조깅을 하면서 내 몸 하나하나를 읽어가고 내 몸 하나하나를 알고 시작을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야지 페이스 조절도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는 거고 정한 페이스도 오랜 시간 조금 지속할 수가 있고 결국 그게 체력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 운동 누적거리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평상시에 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체력도 그만큼 비축이 되었다라는 얘기. 결국에는 마라톤은 꾸준한 훈련, 경험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는 이제 요걸 뛰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도전이라는 게. 이 도전이 있으면 다음 도전도 있고 다음 스텝도 있고 운동 한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할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훈련을 할 때는 제가 저희 그룹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붙어볼까 하는 걸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서도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였어가지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단체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운동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로 입학을 해가지고 3학년 선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조깅 같이 붙여놓으면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근데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한계를 하나씩 넘겨야 돼, 그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알고 그 다음 스텝 가고 그 스텝 가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초보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바로 한 계단 한 계단 이런 계단이 아니라 긴 계단을 평행선의 계단을 만들고 다음 계단 올라가서도 긴 계단 만들고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짧게 계단을 올라가도 된다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게 충분히 눈 감고 했을 때도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위해서 가라.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현장에서. 은퇴하면은 새벽 잡은 원 없이 자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무리 오후에 일정이 있고 새벽에 잠을 자도 되는 일정이 생겨도 6시 반, 7시면은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특히 여름엔 좀 더 빨리 눈이 떠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뭐 오늘 무슨 일을 할 건지 뭐 어떤 일정이 있고를 체크를 하고 거의 이제 레슨들이 많으니까 뭐 아침 레슨 하는 경우는 아침 레슨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쉬고 있다 보면은 또 오후 레슨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집에 있는 그 시간은 그냥 온전히 조금 휴식을 취하는 편이에요. 레슨을 할 때는 제가 운동을 할 때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제가 그거를 집중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동하는 2시간 반 정도 동안은 집중을 엄청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안하게 쉬는 좀 더 에너지 충전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야지 제가 하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왜냐면 요즘에 러너들이 원하는 게 워낙에 많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으려고 서치도 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라톤도 배워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 지금 이제 좀 자리 잡혀가지고 이 클래스도 예전에 비해서 많아요. 클래스 자체도. 그래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는 러너들은 받아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얘기로는 그냥 뭐 코치 한 명 해가지고 거기다가 두면은 되지 않아요. 런니도 주디 프로그램만 가지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의 이름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저의 얼굴이고 이미지인 거잖아요. 내가 여기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은 나와 같이 늘 수업을 하는데 거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나는 가끔 얼굴을 비치고 그리고 다른 코치님이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주디 프로그램을 받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책임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의 원데이 클래스는 지방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는 있는데 주디 프로그램으로는 지방에 만드는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 이 달리기가 한때는 제 자신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후회까지 하게 되는 존재였었는데 결국에는 이 달리기로 제가 지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이 기록보다는 자꾸 빨리 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했었던 취미이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좋아하는 거 오래오래 같이 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도쿄 마라톤을 뛰면서 순간 이게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났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주로에서 뛰고 있는 게 너무나 멋지고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뛸 수 있는 체력을 아직도 나에게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감정들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벅차 왔는데 저는 이렇게 뛰고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거를 오래오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목표가 있어요.